자, 어댑터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바 스윙에서는 이벤트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몇몇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 여러 개의 추상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있었었죠. 액션 리스너와 아이템 리스너는 하나의 추상 메서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객체를 만들 때 이 메서드들만을 재정의 하고 이 메서드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 되었었어요. 자, 반면에 키 이벤트를 위한 키 리스너나 마우스 이벤트를 위한 마우스 리스너, 마우스 모션 리스너, 자, 그리고 윈도우 이벤트를 위한 윈도우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추상 메서드들이 여러 개씩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는 리스너 안에 이런 추상 메서드들이 항상 모두 다 사용되어질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클래스가 하나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 여러 개의 추상 메서드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재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던 내가 마우스 리스너로부터 구현했다라고 하면 6개의 메서드들을 다 재정해줘야 되는 사실상 좀 번거롭고 또 조금은 장황해 보이는 프로그램 코드가 동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개의 추상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이 리스너 객체를 좀 더 간단하게 또 효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로부터 미리 다 빈 몸체로 구현되어진 추상 클래스로 이벤트 어댑터 클래스라는 것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액션 리스너나 아이템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추상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어댑터 클래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고, 앞서서 살펴봤던 키 리스너나 마우스 리스너, 마우스 모션 리스너나 윈도우 리스너 같은 경우들은 다수 개의 추상 메서드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각각의 이벤트 리스너에 대응하는 이벤트 어댑터 클래스가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어떤 서로 다른 경계면을 갖고 있는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댑터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연결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댑터 역할을 담당하는 클래스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자바 스윙에서는 이벤트 소스와 이벤트 리스너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댑터 클래스의 사용은 꼭 필수는 아니에요. 이제까지 방법처럼 이벤트 리스너 클래스로부터 일일이 다 구현해줘도 돼요. 그런데 어댑터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사용자가 손쉽게 또 보기 좋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소개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윈도우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윈도우 이벤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그램은 화면에 아무런 구성 요소도 갖고 있진 않아요. 다만 화면 우측 상단에 닫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어지면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윈도우에 콘솔 창을 띄워놓고 확인을 해봅시다. 현재 이 중단 버튼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동안에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현재 내가 닫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은 17번째 줄에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닫기 버튼에 대한 동작을 프로그램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다만 지금처럼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을 통해서 종료 처리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닫기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닫는 작업만 수행되어질 뿐 내가 원하는 다른 부가적인 작업들을 수행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정말 종료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사용 중인 데이터들을 파일에 저장할 것인지 또 저장하는 처리 등등을 처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만 지금처럼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종료 처리를 했을 때는 최소한 닫기 버튼과 종료 시 필요한 처리 동작들을 같이 연관시킬 수는 없게 되어져서 간단하게 종료 처리를 이렇게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처리를 하기보다는 프레임의 닫기 동작에 대한 윈도우 이벤트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화면 구성을 위해서 build.GUI라는 함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벤트 처리들을 등록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따라서 private 영역에 주어진 이름의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보려고 해요. 자, 이 함수를 통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 등록 과정들을 모아서 구성해 볼 수는 있겠죠. 자, 다만 현재 프로그램에 있어서 윈도우 이벤트라는 것은 프레임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프레임에 대한 참조가 필요할 거예요. 현재 작성한 코드에서의 프레임은 명시적으로 mFrame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겠고, 만약에 현재 내 클래스가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았다라고 하면 this 참조 변수를 통해서 프레임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mFrame이라는 참조 변수에 대해서 리스너를 연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add 현재 윈도우 리스너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윈도우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리스너를 연결하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볼 거예요. 자, 현재 리스너 객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멤버 변수 영역에다가 윈도우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 mHandler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mHandler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로 하여금 프레임에서 발생한 윈도우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도록 해볼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mHandler라는 참조 변수에 적절히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이벤트 처리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리스너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윈도우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마치 클래스 이름인 양 가정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만 윈도우 리스너라는 이름은 인터페이스 타입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죠. 자, 따라서 현재 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재정의하기 위해서 몸체를 추가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류 메시지가 바뀐 것이 구현되지 않는 추상 메서드가 있다라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수정 사항을 위해서 현재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들을 추가해라 라고 처리해주면 윈도우 리스너에서 제공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추상 메서드들이 다 추가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현재 닫기 버튼에 대한 동작들을 기술하기 위해선 윈도우 클로징이라는 함수에 초점을 맞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윈도우 클로징이라는 함수에서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보면, 자, 현재 윈도우 이벤트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콘솔 창에 종료합니다 라고 잘 출력이 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우리가 이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자동 종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닫기 버튼을 누르면 종료합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혹은 다른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문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종료는 안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코드도 사용자가 적절한 시점에 처리될 수 있도록 따로 기술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자바 스윙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클래스에서 exit라는 메서드를 다음과 같이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주면, 자, 이제 내가 닫기 버튼 눌러주게 되면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출력되어지고 프로그램도 종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 상자를 통해서 정말 닫을 것이냐 물어봤을 때 예 라고 한다면 종료하도록 하지만 아니요 라고 하면 종료가 안 될 수 있도록 처리해보는 일도 바로 이런 구문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간단한 구문을 위해서 우리가 다소 리스너 객체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어요. 따라서 이 리스너를 좀 더 단순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댑터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기존의 리스너 객체는 주석을 통해서 잠시 막아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윈도우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하나 두되 이제는 윈도우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할 것이에요. 이 윈도우 어댑터라는 클래스도 결과적으로는 윈도우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클래스이다 보니까
윈도우 리스너 타입의 참조 변수로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만 현재 윈도우 어댑터라는 것은 분명한 클래스이기는 하나 현재 객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어요. 어댑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추상 메서드들을 빈 함수 형태로 재정의가 되어 있긴 하는데 소위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빈 몸체 형태로 이미 재정의가 되어 있긴 하는데 재정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그냥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를 다시 한번 상속받는 형태로 몸체를 재정의하고 최소한 내가 관심이 있는 메서드 하나 정도는 추가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기 위해서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역시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몸체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고 그 안에다가 내가 관심이 있는 추상 메서드에 대한 재정의를 추가하기 위해서 자, 소스 메뉴 밑에 Override and Implement Method라는 항목이 있죠. 선택을 해주면 현재 윈도우 어댑터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멤버 중에 윈도우 클로징이라는 항목만 선택을 하고 OK 눌러주게 되면 나머지 빈 몸체로 정의되어질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현재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윈도우 클로징만 재정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추상 메서드만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빈 몸체로 놔둘 부분들은 이미 어댑터 클래스에서 다 재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일일이 다시 재정의해주는 그런 번거로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닫기 버튼 눌렀을 때 종료합니다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지는 처리가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석으로 감싼 리스너와 이 위쪽에 보이는 리스너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구현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댑터 클래스를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제로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예제 10-4에 가보면 마우스 이벤트를 사용을 한 간단한 프로그램이 예시가 되고 있어요. 자, 다만 다른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교재에서는 생성자 안에서 모든 처리들을 다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코드가 좀 복잡해 보여서 우리 스타일대로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마우스 리스너 EX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프레임에 대한 구성 정도만 표기하도록 했고 현재 프레임 내부의 화면 구성은 buildGUI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했어요. 더불어서 현재 클래스는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형태로 클래스를 두었습니다. 자, 따라서 화면 구성을 위한 buildGUI에서는 현재 교재 예제에서는 하나의 빈 패널 객체를 생성을 하고 프레임 객체에 대해 setContentPan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빈 패널을 프레임의 컨텐트 펜으로 즉 컨텐트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컨테이너로 설정하도록 해주었어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 getContentPane에 대한 참조를 얻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프레임의 컨텐트 페인 층에 대해서 setLayou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배치 관리자를 무효화시켰어요. 즉 배치 관리자를 통해서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하나의 레이블 객체를 만들어서 컨텐트 페인에 추가할 때는 현재 그 레이블 객체의 크기나 위치라는 것들을 일일이 내가 좌표 값을 통해서 설정해 줘야지만 화면에 나타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컨텐트 페인팅에 대해서 마우스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add mouse 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마우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리스너 객체 my mouse listener라는 객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지정을 해봤습니다. 번거롭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지 않고 익명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교재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현재 my mouse listener라는 클래스는 마우스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클래스로서 현재 마우스 리스너 안에 굉장히 많은 추상 메서드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빈 몸체를 갖는 형태로 재정의해 놓은 상태인 것이죠. 자, 다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마우스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메서드만 재정의해서 현재 마우스 이벤트 객체로부터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되어진 좌표 값을 얻고 그것을 레이블 객체에다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현재 내가 마우스의 버튼을 특정 부분에서 클릭해주게 되면 그 영역으로 레이블의 위치를 옮겨주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우리가 배치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블 객체에 대해 set locat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새로운 위치를 항상 지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하나의 메서드를 위해서 우리가 굳이 장황하게 마우스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를 둘 필요 없이, 자, 얘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해봅시다. 역시 기존의 리스너는 주석을 통해서 막아버리고, 자,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볼까요? My Mouse Listener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되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extens에서 상속받기를 마우스 어댑터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도록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다만 이 마우스 어댑터에는 이 아래쪽에 작성한 마우스 리스너에서처럼 각각의 추상 메서드들이 이미 다 빈 몸체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마우스 버튼이 눌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 메뉴 밑에 override and implement 메서드 하기를 현재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메서드를 제정해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고 그 안에서 필요한 일을 정의해 주도록 해준다 라고 하면, 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기존의 리스너를 통해서 처리한 것과 동일한 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역시 아래쪽 주석으로 표현한 리스너와 이 리스너가 동일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간단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독성도 또 유지 보수하기도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 보면 리스너가 마우스 리스너와 마우스 모션 리스너로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마우스 리스너를 통해서 처리하는 상황들을 보면 어떤 버튼이 눌려지거나 떼지거나 혹은 마우스가 특정 영역 안에 들어가거나 나왔을 때의 어떤 단순한 동작들을 감지해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마우스 리스너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마우스 모션 리스너라는 것은 드래그나 혹은 단순한 커서의 움직임과 같이 마우스의 커서 위치가 변화할 때마다 시시각각 어떤 처리를 해줘야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리스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우스 리스너에 비해서 마우스 모션 리스너가 호출되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잦게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이런 함수들을 계속 호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빈 몸체로 구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어지고 종료되어지는 데에는 약간의 오버헤드가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우스 리스너와 마우스 모션 리스너를 분리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예제 10-9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프로그램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너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My Mouse Listener라는 클래스는 마우스 리스너와 마우스 모션 리스너로부터 동시에 구현되어진 클래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5개의 메서드가 마우스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메서드가 되는 것이고, 이 뒤쪽에 있는 2개의 메서드가 마우스 모션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메서드가 되어집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현재 마우스 커서가 프로그램 바깥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exit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져서 현재 패널의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우스 커서가 패널 안쪽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39번째 줄에서 설정되어진 하늘색으로 배경색을 바꿔주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어지면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30번째 줄의 메서드가 호출될 것이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떼주면 마우스 릴리즈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33번째 줄에 있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마우스 버튼이 한번 클릭되어지는 과정이 맞춰지게 되면 36번째 줄에 클릭드라는 메서드가 한 번 더 처리되어지기도 해요. 내가 클릭된 시점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마우스 버튼을 누른 시점 혹은 뗀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메서드를 하나 선택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죠.
특히 마우스 프레스드와 마우스 릴리즈드라는 메서드 같은 경우는 전달되어진 마우스 이벤트 객체로부터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한 좌표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고, 자, 더불어서 47번째 줄에 있는 마우스 드래그드나 50번째 줄에 있는 마우스 무브드 같은 메서드는 단순히 마우스 커서를 화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냥 움직이느냐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서드들이 호출이 되어지고 시시각각 해당하는 정보들을 레이블 객체에 출력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우스 리스너로부터 제공되어지는 메서드들에 비해서 호출되어지는 빈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호출될 수 있도록 리스너를 분리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둡시다. 다수의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리스너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댑터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더불어서 윈도우 이벤트와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되, 가급적이면 유지보수하기 쉽고 가독성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하기 위한 적절한 선택들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